네, 저희 국내외 이슈들도 트위터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이 특근법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3부에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신 강성우 수석 부회장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렇지는 못하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좌불안석이라고 할까요? 네.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오는 17일까지는 이 업자들이 또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께 고지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도 했고, 또 다음 주 금요일이 정말 특근법이 시행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두고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오가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방송을 못 보셨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현안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특히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 부회장 강성호입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이틀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차 가상자산 TF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TF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2030 세대들이 이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상당한 민주당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를 계기로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타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동안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3일에도 제5차 가상자산 타스크포스를 회의를 개최를 해서 유동수 단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과기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참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김정각 FIU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참석을 해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기회였습니다. 네. 이날 타스크포스에 해당되는 소속 국회의원들께서는 중견거래소들의 줄폐업을 할 경우에 사라지게 되는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의 코인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거래소가 줄폐업할 경우에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을 구매한 국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찾았다. 그리고 특히 한국 핀테크 학회에서도 지난 9일 날 피해 규모 최소 3조 최대 9조 에 해당되는 자료를 갖고 바로 오후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 당국에서는 피해 대책에 대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3일 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타스크포스 회의에서는 피해 대책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난주 목요일인 13일에야, 9일에야 피해 규모가 처음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아직은 피해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나름 좋은 기대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8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마치고 이 추가적인 거래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업계의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는 한데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소는 불가피하게 원화마켓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피해 규모 금액이요, 예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형준 교수님을 필두로 협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국민의 자산인 거잖아요.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네. 그리고 1년 5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5월 28일 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간회의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거래소들로부터 관련 자료와 네. 동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거래소들이 의뢰계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서 줄폐업을 하고, 네. 그 줄폐업을 할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나 집권당에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네. 대안을 찾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속담에 짐진 자가 뭐 팍을 찾는다. 네. 문제를 갖고 있는 자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냉담한 현실을 감안을 해서 그 거래소들이 한국금융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네. 한국핀테크 학회에서 피해 규모 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최소 3조, 최대 10조라는 규모가 나왔습니다마는, 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과 그 다수의 국민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피해 규모를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즉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할 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업계 협회에서 부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제 강성우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초반에 이제 굉장히 현재 상황이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규모조차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 당국의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난 9일 날 오전에 그 금융소비자연맹 그리고 한국핀테크학회에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법에 의해서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중견거래소들이 줄폐업을 할 경우에 피해 규모가 얼마인가를 진단하는 그 발표가 있었고, 그 규모가 최소 3조, 최대 그 10조라고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9일 그 포럼 전에 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타스크포스 단장님을 면담을 했고, 네. 또 그리고 9일 날 오후에는 그 정보분석원을 방문해서 관련 피해 규모 자료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3일 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타스크포스 제5차 회의에서 네. 그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 규모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지만 정부 당국이 아직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특히 그 지난 9일 날 오후에 네. 금융정보분석원을 방문을 해서 네. 피해 규모를 전달을 하고, 아울러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라든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그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네. 은행 실명계좌인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 금융당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사기업인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었고, 네. 두 번째는 피해 규모는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일이야 처음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아직은 정부 당국에서도
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부분에 그 마음의 안위를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석이 끝나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발표 결과를 정부 당국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제출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그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진짜 피 같은 돈 네. 3조 원에서 10조 원의 규모의 돈이 사라지지 않고 되돌려질 수 있도록 네. 그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할 것이 저희 그 연합회나 네. 한국 핀테크 학회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런 파급력 있는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금융 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연착륙에 관련된 부분을 발언을 하면서 이 시장의 어떤 미래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 당국이서나 집권 여당인 경우에는 지금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비트가 일일 거래량의 80%다. 네. 그 외에 3대 거래소를 합하면 90%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나머지 중견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그게 나와 있는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일 거래량에 의한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이번에 그 줄 폐업하게 되는 중견 중소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네.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그 기존의 중견 중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업비트로 이관 상장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을 모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련되는 정책이다.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 정부 당국이나 더불어민주당인 집권당의 그 가상자산 타스크포스 그 소속 의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90% 4대 거래소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90%는 일일 거래량 기준이지 개별 코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바꾸면서 최소 3조, 최대 10조에 해당되는 코인 피해 대책도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할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신이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추석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피해 규모를 최종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당국, 네. 정부 당국도 이제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 그리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까지도 전달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거래소 줄 폐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소 3조 최대 10조에 이르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피해 대책도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징후나 네. 어떤 그 발언들은 없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에는 특근법이 예정이 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또 과세가 또 예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미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법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과세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 지난 13일 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타스크포스 회의에서 네. 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존에 결정됐던 세법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 그 양당에서 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액 250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 과세하자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받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먼저 이 가상자산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에 세금을 과세하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네. 내년 한 해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이미 그 국회에 많이 다수 의원들이 제출했고요. 네. 지난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유동수 가상자산 타스크포스 단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과세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등등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정치의 계절을 만나서 여당과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저희들 현장에 있는 이 코인 투자자나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서 즉 앞서서 말씀드린 가상자산법 제도 정비 후에 세금을 과세하자 네. 하는 1년 유예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애초에 250만 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월등히 낮다라는 건데요. 이 250만 원이 좀 5천만 원대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또한 지난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타스크포스 회의가 끝난 후 유동수 단장께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금융소득으로 봐야 되는지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되는지 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무슨 소득으로 볼 것인지부터가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소득이냐 아니면은 기타 소득이냐 분류 자체도 원점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네. 그 발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 차익인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한 부분도 아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어서 예,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부분은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된 후에 세금을 과세하자 하는 1년 유예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가 금융소득으로 볼 것인가 한 부분도 이 가상자산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난 후에 네.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 행간을 읽어볼 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아마 정기국회에서 정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이 사실 어느 정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유예가 될지 또 이 소득의 기준에 세율이 좀 높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특검법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좀 입장들과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좀처럼 하나로 좁혀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4대 거래소는 현재 안전권 안에 들어왔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고팍스의 실명 계좌 입금과 관련해서 또 다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고팍스가 실명 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비트는 이미 네. 신고를 마쳤고 그 외에 빗썸 코인은 코빗인 경우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고 마지막 현재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네. 고팍스 지닥 두 군데가 실명 계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팍스 지닥 두 군데가 실명 계좌가 발급될 것 같다. 그리고 은행 관계자들이나 거래소 관계자 입장들에 의하면 현재 공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은행에서의 그 기류는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같지 않다. 아직도 보면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그다음 추석 끝난 후 23일밖에 없는 요 3일 사이에 네. 자, 신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의 협상 결과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은 어차피 요 3일 사이에 결론은 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누구도 뭐라고 결론을 단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특근법 관련해서 자격 조건의 신고 기한을 유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정부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오는 24일 안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이 실명 계좌를 쉽사리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뒤에 배경이 되는 이유로는 저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를 비롯해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네. 정보보호 인증 ISMS 그리고 자금 세탁 AML 고객 확인 KYC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은 하나같이 정부나 은행 보고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달라 했지만 아직까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4개의 거래소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업비트는 확인서가 나가 있고 나머지 3개도 금명간 발급을 해주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실명 계좌 발급을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심사하겠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거래소도 은행에다가 실명계좌 발급 신청서를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은행 관계자들이나 거래소 관계자들의 얘기를 풀어보면 이것은 은행 자체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기조를 네. 속된 말로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리스크를 좀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꼭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각 은행별로 실명계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계획의 공개, 기준, 절차를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기준에 미달한 것은 당연히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공개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탈락한 거래소는 왜 탈락했는지를 알려주면 다음에 또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는 정리를 하면 아마 은행들도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소 얘기를 들어보면 정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가를 읽어보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정부 리스크를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때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이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특히 한국은 GDP 세계 10위국가지 않습니까? 네. 세계 GDP 10위국가에 걸맞지 않은 불투명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고 참 너무 수치스러운 사례다. 저 역시 공무원을 평생 했지만 이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떨 때는 안타깝다는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절차들이 우리 시장이 보다 안전하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좀 당정청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9일 날 한국 핀테크 학회에서 피해 규모 중간 발표를 하면서 최소 10조, 최대 10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정부 당국에서는 거래소를 살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2030 청년 세대, 5060 그 노후 세대, 은퇴 세대, 그리고 10대까지 참여한 이 피 같은 현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부가 피해 대책에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피해 대책을 빨리 찾아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지난 9일 날 대회사를 통해서도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그 거래소 입장에서나 연합회 입장에서는 그 피해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3조나 10조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네. 그 끝으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4월 달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표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또한 내년 3월 달 대선에서도 이 3조에서 10조에 해당되는 피해 규모에 대한 명확한 대책, 아주 현장감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달 대선에서 똑같이 그 피해를 본 국민, 가족들이 분노가 태풍이 되어서 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전에 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특검법을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 전달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개가 낀 상황이지만 언젠간 이 안개가 걷히고 또 밝은 가상자산의 미래가 또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오늘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들, 이슈들 또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